안녕하세요. 시골에서 뭐하지? 오늘은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 잔잔한 물 위를 걸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.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포천에 있는 이 산정호수를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. 1925년에 일제강점기에 농업용 저수지로 시작은 했지만 이 산정호수가 너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전 국민의 관광지가 되었죠. 사실 산정호수는 산정호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억새로 유명한 명성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백운계곡이라든지 한탄강 주상절리라든지 수많은 관광지들이 그 근처에 위치해 있죠.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마 이 산정호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산정호수는 물도 있고 산도 있어서 사계절 언제 가도 참 좋은 곳이라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. 특히 이 물 위를 걷는 데크길, 즉 이 수변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스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데크길 옆 오른쪽 산에 보시면 같은 코스로 오솔길이 있습니다. 저는 그것을 더 추천하고 더 선호하는데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이 수변길, 즉 이 데크길을 걷는 것을 더 즐겨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하기야 무더운 여름이라고 한다면 이런 물 위를 걷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느낌만으로도 시원하죠. 그런데 산으로 나 있는 오솔길도 사실은 참 좋습니다. 이 산정호수는 맑은 수질하고 아름다운 산세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죠. 그리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높은 산, 억새로 유명한 명성산, 많이들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. 그리고 그 산 너머에 있는 강원도 화천의 조경철 천문대도 사실은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잠시 수변길 랜선 여행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걸어보실까요? 시원한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냥 운동이나 경치를 보는 데 관심이 있지 그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는 별로 관심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. 지금 작아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. 바위에 채송화가 붙어 있습니다. 아니, 마당에서나 보는 채송화가 왜 여기에 있느냐고요? 바위에서 자생하는 바위 채송화입니다. 데크길을 걷는 분들이 아마 이것을 발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북나무인데요. 사실 이게 가을이 되면 이 잎이 얼마나 빨갛게 붉어지는지, 이름이 왜 북나무라고 이렇게 붙여졌는지 그 가을 붉은 잎을 보면 실감이 납니다. 그 틈새로 돌단풍들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. 보이시죠? 돌단풍은 너무 흔한 것들이라 제가 크로즈업을 안 했는데요.
지금 보시는 이것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요.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 하실 분도 좀 있을 거고요. 잎의 꼬리 부분이 거북이의 꼬리를 닮았다 해서 거북 꼬리풀인데요. 좀 바짝 한번 보시면 금방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저도 사실은 이곳 문화관광 해설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식물인데요. 잎 끝이 정말 영락없이 거북 꼬리를 닮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산정호수 경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호수의 물을 빼내는 산정호수 폭포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. 마침 지난 여름 비가 많이 와서 수량도 제법 많고요. 아주 볼만한 그런 폭포의 모습이었습니다. 위에서 본 모습이고 이것은 밑에서 본 모습이고요. 마침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수량도 제법 많기 때문에 가만히 우리가 흔히 멍 때린다고 그러죠. 이런 폭포를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것도 힐링의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만약 산정호수를 들르신다고 한다면 가장 추천할 것은 역시 산정호수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둘레길이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호수에서는 뭐 오리배라든지 하는 이와 같은 그 유흥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둘레길의 모습이 데이트하기에 딱 좋은,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걷기에 참 좋은 그런 코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필요하시면 거기 상주하시는 문화관광 해설사님을 통해서 해설을 들을 수도 있고요. 기왕에 방문하시면 그곳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나 지명들을 알고 오시면 더 좋겠죠. 그리고 중간쯤에 가다 보니까 다양한 꽃들이 준비된 그런 꽃집이 있더라고요. 상당히 많은 꽃들이 있는데 주로 다육이 위주의 어떤 그런 식물들이 좀 많이 있고요. 그리고 희귀한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원예종들을 제가 잘 몰라서 이 많은 것들을 좀 일일이 설명드리면 좋은데, 정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호약꽃 봉오리였습니다. 정말 보기 힘든 거죠. 이 호약꽃이 피면 바로 이런 모양으로 피는데요. 이건 아마 집에서 많이 키우시는 분들조차도 이 꽃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이건 반딧불이 제라늄인데요. 지금 잎의 모양을 보면 그 반딧불이 모양이 잘 새겨져 있죠. 눈 호강시키는 것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. 바로 요 녀석인데요. 예쁘죠? 샤프란입니다. 제가 샤프란이라고 하니까 아, 그 섬유 유연제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시는데,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꽃 중에 하나인 샤프란이죠. 그리고 엽귀도 이렇게 큰 엽귀들이 길가에 가끔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과거에 드라마 세트장으로 사용했던 곳인데요. 지금은 카페로 변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소나무 가지가 맞닿은 열리지라고 하죠. 혹시 둘레길 식당 근처에서 확인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산정호수 보여드릴 게 너무 많죠. 근데 이것저것 다 설명하다 보면 또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간단한 설명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.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하죠.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으니까 아마 수도권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산정호수이죠. 걷기에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. 이런 데크길, 이 수변길을 걷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 될까요? 꼭 그냥 걷지 마시고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,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보면서 천천히 걸으시면, 그리고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신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산정호수 둘레길 내지는 이 산정호수가 힐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.